예, 앞 시간까지 이제 뭐 스케치부터 파트 모델링, 서비스 모델링, 뭐 대체적으로 이제 한번 쭉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하는 시간은 뭐 이렇게 실제로 사실 모델링을 하는 시간보다는 하나 모델링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어떤 파생 타입의 새로 유사한 제품을 또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시때때로 뭐 이렇게 중간중간 구조를 일부 이제 변경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델링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델링을 하는 시간보다는 수정하거나 이를 편집하는 시간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자체 개별 시간은 작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파일을 계속 재활용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델링은 뭐 그냥 하시다 보면 다 합니다. 예, 뭐 동영상 이렇게 뭐 길게 막 설명하고 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몇 번 아이콘 사용되는 아이콘들이 뭐 제한적이고 뭐 이제 아주 막 디테일한 설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실제로 모델링 구성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를 가지고 재활용하거나 변경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그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하고 쉽게 모델링들을 형상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제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이제 파라메타라고 그러죠. 이제 파라메타를 기반으로 한 어떤 설계 변경 방법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툴에 따라서는 뭐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응용하면은 뭐 자동화 설계 뭐 혹은 어떤 툴에서는 이제 뭐 지식 기반 설계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로 불리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떤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이제 형상을 좀 더 빠르게 그다음에 원활하게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간단 되게 단순한 예를 들어봤지만 이게 복잡한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치수를 만약에 바꾼다 라고 하면은 피처가 이제 하나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요 놈만 바꿔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피처가 막 뭐 블럭 뭐 필렛도 들어가고 뭐 챔퍼도 들어가고 홀도 들어가고 여기에 뭐 또 다른 바디를 넣어가지고 연산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걸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필렛을 하는데 엣지로 놓고 드래그를 해서 뭐한 30 정도 해보죠. 예. 필렛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가운데에다가 구멍도 하나 뚫어 보겠습니다. 커팅을 한 면으로 하고 이 형상이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넉넉하게 막 이렇게 잡아 빼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블록의 길이를 뭐 한 250으로 늘린다 라고 하면은 아마 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홀이 다 안 뚫리고 이렇게 안에 내벽이 있죠. 이만큼의 두께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하죠? 돌출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도 우클릭을 하셔서 면에 라고 하고 지정을 하면은 이 필렛에 이제 기반이 된 부모 피처가 아무리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도 얘는 아까도 이제 돌출해서 제가 여기 끝면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늘어나건 줄어들건 길이에 상관없이 이 돌출해서 연산을 제거로 했다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치수 기반이 아니라 이제 어떤 끝점에 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이렇게 걸은 거예요. 매개 변수를 여기 끝에 이 끝면에다가 항상 따라가는 매개 변수를 우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어떤 모델링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치수 기반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규칙을 알고 매개 변수적으로 세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너무 이제 길면 이제 요 홀은 사라져라. 아니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보다 짧아지면 얘는 계속 홀을 유지를 해라. 어떤 피처에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이 필렛 그 면이 있잖아요. 필렛 면이 있어요. 이렇게 필렛 면이 있는데 이 블럭의 이 높이 값이 이렇게 좀 줄어들면은 이 홀과 홀의 이제 외경과 이 필렛 피처의 이 면이 서로 이제 간섭이 생기는 부분이 생겼죠. 그런데 우리가 설계자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높이가 한 30이에요. 그럼 필렛의 반경이 한 10 하면 홀의 이 직경은 10을 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높이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들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높이 값은 항상 요 길이 값에 비해서 3배를 유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핵심 매개 변수가 그런 규칙이 이제 제품에 따라서 있다라고 하면은 이 높이 값 하나를 조정함으로써 나머지가 다 한 번에 다 같이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런 수식 관계를 이제 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모델링의 어떤 편집이나 수정이 즐거워질 겁니다. 대신 이제 모델링을 아까 앞에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처를 구성하는 거는 결국엔 언젠간 돼요. 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수업 동영상 강의를 다 받고 나시면은 그냥 하다 보면 됩니다. 결국엔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이 어떤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감만 익히시면 나머지 기능들은 그냥 막 눌러보시다 보면 알아요. 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설계 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관계를 걸어주고 어떤 식으로 피처를 구성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짱구를 굴리고 머리를 쥐어 짜는 것들이 좀 고역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변경해가면서 수업을 해볼게요. 이 블럭의 치수를 만약에 바꾸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보통 재정의에 들어가서 여기서 가로 세로 100 할게요. 여기도 100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갑니다. 나가죠. 네, 우리가 원치 않는 형상이 서로 필렛과 홀의 직경이 이렇게 간섭되는 형상이 만들어졌죠. 네. 자, 그리고 또 그러면 필렛 값을 그거에 맞춰서 또 들어가서 이제 100이니까 100 나누기 3이라고 이렇게 해도 들어가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 필렛의 반경은 33.333이 되는 거죠. 33.333.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스케치에 또 들어가서 요거를 이렇게 15로 또 바꿔줘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렇죠. 피처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가야 돼요. 정말 이제 귀찮죠. 이 단순한 심플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들의 규칙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제품이 바뀌면 그걸 다 손수 또 모델링을 또 해요. 예.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노가다스럽죠. 좀 더 빨리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피처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피처를 구성을 할 때 만들 때 썼던 치수 값들이 이제 화면에서 치수가 온 상태가 되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돌출을 클릭을 하면은 이 돌출 피처를 만들 때 썼던 스케치 치수도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뭐 또 이거 고치고요. 피처가 아니라 치수로 놓고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 하면은 여기서 이제 치수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좀 다른 툴에 비해서도 또 장점이긴 한데요. 우리가 여기로 이제 만족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수식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누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됐나요? 앞서서 필렛의 반경값이 백나누기 3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필렛 피처에서 여기 있죠. 내가 어떤 치수를 넣은 게 아니에요. 치수를 입력한 게 아니라 치수로 이렇게 해서 넣은 게 아니라 어떤 관계식을 걸었어요. 그 사용자가 치수 넣는 부분에다가 식을 사용을 하면은 이 수식 관리자의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자체적으로 값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종속 변수가 되면서 이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의도적으로 설계 변경에 많이 필요한 치수들을 몇 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번호, 문자열, 점, 팩터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최소와 최대라는 게 있어요. 이 값을 내가 매개 변수를 몇 개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가로 하고 얘는 값을 100,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세로 하고 얘는 100 확인 높이, 그 다음에 식에다가 100 확인, 그 다음에 필렛 하고 필렛 반경이라고 할게요. 필렛의 반경은 30 확인, 그 다음에 홀 직경 그래서 요거는 15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니까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필렛 직경, 홀 직경 피처가 막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100개,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핵심이 되는 어떤 치수들을 이렇게 트리에서 바로 뽑아 놓는 거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어떤 다른 것들과 이제 링크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좀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제 블록이에요. 블록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이 블록이 갖고 있는 치수의 주소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치수값만 계속 입력하고 수동 분석 좀 한번 해봤었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값들은 건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퀄 표시가 있죠. 뭐랑 뭐랑 같다? 요 블록을 구성하는 높이 100은 주소가 이거구나. 블록 1 기본 D5 얘는 이 주소예요. 고유 주소는 뭐랑 같다? 100이랑 같다 라는 뜻이에요. 이쪽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얘의 주소는 D3예요. 그 다음에 얘의 주소는 D4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치수들은 매개 변수는 전체적인 어떤 큰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수도 하나의 매개 변수입니다. 뭐 질량도 매개 변수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좌표도 뭐 매개 변수고요. 뭐 그런 어떤 모델링을 구성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치수 매개 변수를 주로 우리가 엔지니어가 그걸 주로 고려를 하고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자 요거를 가로라고 할까요? 요거를 자 변수가 여기 가로 있죠? 가로. 네, 가로 됐고요. 자, 들어가서 보면은 100이라고 안 돼 있고 가로인데 치수는 100이에요. 네. 블록 1 언더바 기본 언더바 D3는 가로란 놈이랑 같다. 근데 이 가로가 뭐냐? 왼쪽에 있는 요 변수의 이름. 제가 변수의 이름을 가로라고 정했어요. 그럼 얘의 고유 이름은 요거랑 똑같이 가로입니다. 요 놈은 가로랑 같고 가로는 뭐다? 10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의 매개 변수를 클릭을 하고 내가 20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얘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업데이트 해라. 뭔가 매개 변수가 바뀌었다. 그럼 위에서 자동으로 객체 재생성 누르면 그때 가서 이제 반영이 됩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건 그런 느낌이야. 객체 수동 재생성 있죠. 네. 이런 스케치에서 수동 분석, 자동 분석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높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변수의 이름을 내가 다 보면서 세팅을 하고 싶지만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변수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변수 이제 파라메타라고도 하고요. 매개 변수 파라메타라고도 하고 베리어블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냥 파라메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모델링을 구성하면서 썼던 모든 매개 변수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뭐죠?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만든 매개 변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땡땡땡땡 해서 요거 보이시죠? 네, 요거를 누르면은 지금 저기 뭐야 객체가 지금 파트 003.g3 안에 객체 이름이 파트 003 요거 말고는 없죠. 네. 다른 객체가 있으면 여기에 또 리스트가 쭉 떠요. 그래서 현재 모델링 하고 있는 파일이 아니고 다른 객체도 거기서 그 변수가 있으면 그걸 끌어다가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탐색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요 파일이 아니라 다른 외부 파일 자체가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폴더에 다른 위치에 있는 폴더가 갖고 있는 변수도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놈이 갖고 있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도 처음 보는 파일인데 제가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럼 거기 안에서 만든 변수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탑 파일에 있는 변수들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여기 이제 1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지우고요. 얘는 뭐다? 높이다. 높이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요 백치수 자 높이 확인 예, 높이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높이 확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록에 가서 얘를 바꾸려고 하면은 뭐라고 돼 있죠? 가로 아이고 얘 왜 높이로 돼 있죠? 얘는 세로죠. 죄송합니다. 세로 확인 이렇게 들어왔어요. 보시면 얘가 가로 세로 높이라는 매개 변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치수가 그전엔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종속이 되는 거예요. 뭐에?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종속이 된다 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렛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높이를 제가 200으로 변경을 해요. 얘도 200으로 변경을 해요.
그리고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매개 변수들은 다 여기다 이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렛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변경값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네, 식이라고 좀 돼 있고, 변수에서 얘는 필렛 변경이다. 확인 들어갔습니다. 이렇게요. 30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에다 대고는 얘는 변수에서 홀 직경이다. 확인.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홀 직경을 만약에 30으로 한다.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컨트롤 Z, 컨트롤 Y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는 치수들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가 이제 지정한 것들이 가로, 세로, 높이, 필렛 반경, 홀 직경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엮어서 쓰는 블록 1 언더바 기본 언더바 D3, D4, D5 아까 주소 기억나시죠? 블록을 구성했던 가로, 세로, 높이의 주소 이름이고요. 그게 뭐랑 같다? 가로랑 같다. 높이랑 같다. 네. 그리고 현재 세로 높이가 200인데 이게 왜 200이냐면은 앞에서 사용자가 만들었던 높이란 지수가 현재 200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이런 관계식들이 들어갑니다. 그 심벌을 보시면 얘는 이제 사용자가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관계를 걸어준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서 변경을 해서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는 스케치대로 이렇게 상위에 뭐가 이제 폴더가 하나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요 가로 어떤 매개 변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게 이제 이쪽에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또 세팅이 됩니다. 가로 돼 있고요.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다 구성을 이렇게 만들기가 이제 귀찮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보통 설계 변경 변수들이 이렇게 있고 테이블로 이제 보통 다 있어요. A 타입 뭐 내수용은 뭐 요 사이즈는 멸치여라. 그다음에 뭐 외주 아니면 뭐 북미 수출령 뭐 이제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변수들을 이렇게 테이블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다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식 불러오기가 있고 내보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다 제거되고 한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수식이라고 뜨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블록 형상 블록 못따기 블록 뭐 센터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위에 이거는 이제 그룹이라고 보면 되세요. 블록 형성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갔잖아요. 그럼 가로 세로 높이가 하나로 묶입니다.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불러와서 블록에 네. 자, 보시면 불러왔는데 이게 기존에 지금 만든 게 있잖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뭐지? 똑같은 걸
똑같은 걸 또 불러오니까 제가 지금 새로 만들기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러오실 땐 또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구성했던 것들 하실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네, 취소를 누를게요. 뭐 이렇게 변수를 좀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바꿔볼까요? 필렛 반경이 있는데 얘는 30이라고 치수를 안 넣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에서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에 항상 3분의 1이다. 네. 이렇게 어때요? 그러면 가로가 바뀌면 계속 따라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는 뭐랑 같다? 가로랑 같다. 이렇게 하면은 세로는 가로랑 같고 가로는 200이다.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뭐 여기다가 가로보다 항상 2배다 확인.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 직경은 필렛 반경 나누기 2다. 이게 사칙연산이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최대 최소값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최소는 예를 들어서 뭐 50이다. 그리고 최대값은 뭐 한 300이다. 확인 버튼 누르고 적용 확인. 50에서 제가 300까지로 바꿨잖아요. 제가 350을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얘를 업데이트를 해도 할 수가 없다라고 떠요. 뭐라고 뜨냐면 350이 최대값 300을 초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가 70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0. 넘어가냐? 에러만 뜨네요. 네. 에러만 뜨고 350은 먹어주고 있습니다. 예. 리미트를 걸어주진 않고 여기 보니까 이제 경고를 해주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관계식을 걸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도 돼요. 가로가 이제 A타입, B타입, C타입의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A타입일 때는 100, 100, 100. 그 다음에 뭐 B타입일 때는 200, 200, 200. 그 다음에 C타입일 때는 300, 300, 300. 근데 이게 뭐 세네 종류면 상관이 없는데 뭐 한 50종류, 60종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변경을 할까요? 그것도 너무 곤혹스러운 지루한 작업일 겁니다. 물론 기존의 방식대로 이런 피처들을 하나씩 제어하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방식도 굉장히 간소화가 되긴 했는데 그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여기 트리에서 빈 공간에 대고 이제 보시면 설정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A타입 하고 뭐 설명은 그냥 북미 수출형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요. 그럼 이제 기본 값은 지금 현재 세팅이에요. PMI는 좀 지우고, 그리고 여기서 테이블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기본 값이 있고 A 타입, 그 다음에 B 타입, C 타입, 여기서 이제 새 설정 누르면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B 타입, 이건 뭐 내수용 라고 할까요? 이렇게 새 설정, C 타입, 새 설정, D 타입. 자, 타입은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그 다음에 사용자 변수도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변수는 뭐죠? 가로를 바꾸면 세로도 바뀌고 높이도 바뀌고 필렛 반경도 바뀌고 홀집경도 바뀌어요. 다. 그래서 변수를 가로 하나만 넣어도 사실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로, 변수 추가, 높이, 변수 추가, 필렛 반경, 홀직경 이렇게 들어가져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다 어떤 치수 기반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치수 변수 말고 피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 타입일 때는 얘가 필요해요. 가운데 홀 피처가 필요합니다. 근데 B 타입일 때는 필요가 없어요. C 타입은 또 다시 필요합니다. D 타입은 또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피처 변수 추가가 아니라 피처 추가해서 제가 돌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쓸지 안 쓸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 300, 그 다음에 250, 200, 그 다음에 뭐 150 이렇게. 나머지는 다 따라 바뀌죠. 그리고 가로만 바뀌면 값을 정해준 거예요. 타입을 확인 버튼 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보니까 기본 값이죠. 기본 값에 있을 때 돌출 1번 잘라내기 요거 있죠. 요거를 내가 억제를 하겠다. 됐죠? A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타입일 때 돌출 피처가 사라졌죠. B타입일 때 더 작아지고 돌출 잘라내기 피처가 사라졌어요. C타입 더 작아지고 생기고요. D타입 더 작아지고 홀도 사라졌습니다. 기본값. 네,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가 이렇게 미리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 놓으면 이런 수식을 다 일일이 또 쫓아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한 방에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내가 요거를 이 식들을 사전에 어떻게 만들 건지 다 생각을 하고 하면서 먼저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처를 만들고요. 그리고 요것들 값들을 실제로 이제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변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설계에 내가 어떤 값을 변경했을 때 오류는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나서 이제 다 됐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타입들을 이제 설계 변경 상황에 맞게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가능합니다. 파트 설정, 저장, 그다음에 불러올 때 똑같이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트 설정의 형식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이 부호,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여기서 값을 쭉 변경을 하신 다음에 다시 불러오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이제 조금 요거 세팅을 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요게 이제 장기간 계속 반복되는 어떤 설계 변경이나 이제 타입의 어떤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한 번에 잘 구성하면 대대손손 이제 내가 편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발전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파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뭐 이제 라이브러리 하시면은 뭐 우리가 흔히 뭐 볼트나 너트, 어떤 공용 규격품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재현을 하잖아요. 꼭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이 라이브러리는 결국에는 이런 변수 조합들을 생성해서 이제 GW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뭐 다소나 오토데스크나 뭐 PTC나 다 이런 매개 변수를 조정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래 공용 규격품으로 제한될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복잡한 형상이건 간단한 형상이건 이런 매개 변수를 잘 세팅을 해 놓으면 이런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사에서 만든 게 이 라이브러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파일로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베어링이다. 그럼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예, 내경, 그 다음에 뭐 외경, 그 다음에 폭, 두께 이런 식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면 여기다가 가로 세로 높이 있죠.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뭐 필렛 반경, 홀 직경 이런 것들을 쭉 무한대로 이렇게 밑에다가 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나만 잘 구성하면은 굉장히 많은 쓸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모델링을 좀 여러 가지를 좀 다뤄볼 텐데 이제 이런 어떤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을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